이렇게 U를 이렇게 두게 되면, 자, U를 이렇게 두게 되면, 물론 자, 요 법은 살짝 스님 좀 뒤에서 낀다. 법 M1에 관해서 좀 더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법 M1에 관해서 U하고 요 놈은 합동이다. 역시 사실은 스님 좀 과정을 살짝 생략했는데, 원리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원리와 똑같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놈을 이항을 시키면 U, M2, N1, C1이라고 하는 것이 M1, N2, C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좌변이 역시 M5로 나누어지면, 우변이 M5로 나눠지면 요 좌변 역시도 M5로 나눠질 거고, 요 놈이 지금 M5로 나눠진다는 것은, 자, 결국 요 놈이, 자, 이런 과정을 사실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기초가 약한 분들은 한번 써봤답니다. 그러면 M1이 요 놈을 나눈다는 것은 합동의 정의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은 법 M1에 관해서 U하고 M2, 라지 N1, C1이라는 요 두 놈은 합동이라는 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위에 스님 한번 보여줬죠. 원리를. 요 놈 가지고도, 요 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낸 것처럼 역시 요 놈 가지고도 같은 원리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M2, N1, C1은 다시 C1과 법 M1에 관해서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M2 곱하기 라지 N1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M2 곱하기 라지 N1이라는 것이 법 M1 아래서 요 놈은 1과 합동이 되겠으니까 요 놈이 결국 1과 합동이니까 결국 이놈 전체는 결국 C1과 합동이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요 식에서 이제 요 놈을 중심으로 하고 요 놈을 이항시켜버리면 자, U-M-N2, 자, C2라는 것이 자, M2, N1, C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우변이 이제 M2로 나누어지면 요 좌변도 M2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M2라고 하는 것이 자, U-M1, N2, C2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은 법 M2에 관해서 뭐다?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U는 뭐와 합동이냐면 자, 요놈. 자, 요놈과 합동이죠. U는 요놈과 합동인데 요놈이 구체적으로 M1, 라지 N2, C2. 자, 법 M2에 관해서. 자, 뭐에 관해서? 법 M2에 대해서 U하고 요놈은 합동인데 그런데 역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위에서 봤던 요 결과를 이용하면 M1, N2라고 하는 것이 법 M2 안에서 1과 합동이니까 결국 요 놈이 1이니까 요 전체 값은 다시 C2와 합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이 C1, 법 M1에 대해서 C1과 합동이고 U라고 하는 것이 법 M2에 관해서 C2와 합동이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U라고 하는 것이 C1과 합동이고 U라고 하는 것이 C2와 합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 U라고 하는 것이 법 M1에서 C1과 합동이니까 요 주어진 연립 합동 방정식은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자, 주어진 자, 연립 자, 1차 자, 합동 방정식. 자, 각각 요렇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죠. 자, X가 C1과 합동인데 C1이 다시 U와 합동이니까 X는 결국 U와 합동인데 법 M1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X가 C2와 합동인데 다시 C2는 다시 U와 합동이니까 X는 C2 대신에 U와 X는 합동이고 법 M2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식과 요 식은 우리가 요 놈을 만족하는 그쵸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놈을 만족한 해와 같은데 우리가 금방 공부한 시오럼 39에 의해
C홀은 뭐에? 39에 의해. 자, 그러면 X와 U가 M1에 대해서도 합동이고, 동일한 X와 U가 M2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것은 뭐와 동치냐면, X라고 하는 것은 U와 합동인데, 이제 그 법이 요 M1하고 M2의 곱한 값. 자, 요 놈하고, 그쵸? 자, C홀은 39에 의해, 요 놈과 뭐가 된다? 결국, 그쵸? 동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동치고, 요 놈이 다시 요 놈과 C홀은 39에서 동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요 1차,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런 해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 요와 같은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부터요? 요 U를 구해야 되겠죠. U를 구해서 요 M하고 요 M1하고 M2를 곱한 값에 관한, 그렇죠? 곱한 요 값의 법 M1 곱하기 M2에 대해서 X는 U다. X 이퀄 U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U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 U가, 자, 여기가 아니죠. 여기. 그 U가 구체적으로는 요렇게 U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M2하고 C1은 이미 여기 나와 있죠. M2하고 C1. M2와 C1을 곱한 값에다가 N1을 곱한 값, 그리고 M1하고 C2를 곱한 값에다가 N2를 곱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N1하고 N2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M1하고 M2가 서로 소인데, 즉, 요 두 놈의 최대 공차가 1인데, 요 1을 요 M1과 M2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에, 요 N1이, 라지 N1이라는 것은 M2에 붙어 있는 개수고, 라지 N2라는 것은 M1에 붙어 있는 개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1차 결합에서 붙어 있는 요 개수 값들, 그러니까 그대로 요 놈을 통째로 가져와야 되죠. 요 값하고 요 값을 가져오는데, 요 값에다가는 뭘 곱한 거? C1을 곱해서 가져오고, 요 값에다는 뭘 곱하고? C2를 곱해서, 여기 나와 있는 C1, C1을 여기다 곱해주고, C2를 여기다 곱해준 값을 각각 가져와서 더하게 되면 그놈이 뭐가 된다? U가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구한 U를, X 이퀄 U를 법 M1 곱하기 M2라고 하는 요 법 아래에서의, 무슨 말이겠죠? 요 U를 X와 합동이다라고 두게 되면 요 놈이 결국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놈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답을 쓸 수 없겠죠. 자, 이 증명 과정에 나타나는 요 U의 구체적인 값이 어떤 값인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요 1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식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일단 우리가 공식을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통해가지고 공식을 기억하는 게 좀 좋답니다. 자, 여러분 예제 64번에 문제가 2개 나와 있는데, 자, 1번이 조금 기본적인 문제고 2번이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랍니다. 자, 1번하고 2번 두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 64번 문제랍니다. 자, 다음 연립 합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X는 2다. 자, 법 3, 그쵸? 에 관해 X는, 자, 3과 합동이다. 자, 법 5에 관해.
자, 선생님이 항상 요거 x 이퀄 2, x 이퀄 3 이랬지만 정확한 의미는 항상 여러분들 x는 2와 합동이다, x는 3과 합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편의상 우리가 선생님 이꼴이를 읽었을 뿐이죠. 자,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놈이 우리 아까 말하는 C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아까 봤던 C2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지금 뭐다? M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뭐다? 우리는 일단 M2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M1하고 M2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서로 소가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요 놈과 요 놈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해야 되죠. 자, 5를 먼저 적으세요. 5에다가 뭐를 곱하고 3에다 뭐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1이 되었다. 그럼 요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굳이 호재법을 쓰지 않고도 상식으로 알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요 놈이 NO1이고 요 놈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다? NO2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 이꼴 u라고 적으면 되는데, 자, 요 u를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리대로 하면, 자, M2 라지 N1 C1에다가 M1에다가 N2 C2 이렇게 적는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M1 N1이라는 것이 바로 요 놈이 지금 M2 요 놈이 지금 M1이니까 요 놈이 그대로 가져오면 요까지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에다가 C1이 2죠. 2. 자, 요 놈이 요 놈 그대로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C2가 지금 여기에서는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요 놈이 18 그래서 요 놈은 8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이 법이 뭐죠? 자, 법 M1 곱하기 M2였죠. 그럼 요거는 구체적으로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예쁘게 적어보면 X는 8과 X 이퀄 8 내지는 X는 8과 합동인 값으로서 자, 값인데 법은 얼마다? 법 15에 관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 15에 대해서 요 X 이퀄 8이라고 하는 것이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2번이 이제 우리가 좀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얼렁뚱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8x 이퀄 4, 법 14 그리고 5x 이퀄 3 자, 요놈의 법은 11로 주어졌죠. 자, 요와 같은 이제 연립 합동 방정식 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요 놈은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x 이퀄 어쩌고 저쩌고 법 14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게. 요 놈도 마찬가지로. 그 일단 우리가 요 2번 문제는 일단은 먼저 각각의 1차 그쵸? 합동 방정식을 풀어서 일단 모양이 일단 1번 모양 같이 1번 요런 게 1번 폼이죠. 요런 폼이 일단 되도록 먼저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얘는 얘대로 먼저 풀어줘야 되고 얘도 얘대로 먼저 풀어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그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해를 구해주는 게 일단 먼저 우선이죠. 자, 그러면 이미 요건 배웠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풀어보고 일단 요 놈을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8x가 8x 이퀄 4 법 14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놈